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공지. 이 영상은 원격 수업을 위해 제작한 저작물로 저작권은 제작 교사에게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2학년 국어비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3, 즐거운 언어생활 중 중단원 1,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 중단원의 학습 목표를 짚고 넘어갔었거든요. 기억나나요? 네, 이 단원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나? 바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 1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담화라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달라지면 그 의미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미에 배웠죠.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는 똑같은 말이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치과 의사와 치과 환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담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내용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 121쪽을 펼쳐주세요.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필기를 하면서 함께 정리해 볼 것이기 때문에 필기구도 꺼내고 교과서도 반드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0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120쪽에서는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의미가 달라진다 라는 학습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상황 맥락은 또 뭐지? 네, 상황 맥락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같이 바로 사진을 찍히는 그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그곳, 그때를 말합니다. 지금 120쪽에 보면 상황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동그라미 1번, 가와 나는 각각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대화일까? 자, 먼저 가부터 보면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5분 넘었는걸? 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가는 언제 이루어지는 대화일까요? 네, 대화 속에 답이 있죠. 학교 등교 지각 5분 전에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자, 그렇다면 가는 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일까요? 네, 학교 정문 앞에서. 네, 반면에 나의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나는 대화를 읽어보면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5분 남았는걸? 네, 이 담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담화일까요? 바로 수업 시작 5분 전. 네, 어디에서? 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1에서 정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5분 남았는 걸 이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자, 먼저 가에서는 네, 학교 정문 앞에서 우리 지각인가? 아니 5분 남았는 걸. 자,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지각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지각 아니니까 걱정 마, 괜찮아, 뛰지 마 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반면에 나 상황에서 5분 남았는 거를 탁구 치러 나가자, 놀러 나가자 그러는데 5분 남았다 라고 손을 내젓고 있어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나가봐야 금방 들어와야 돼. 시간 부족하니까 귀찮게 괜히 나가지 말자.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죠. 상황 맥락이 달라지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교과서 121쪽. 이번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문화적 맥락이 뭐지? 쉽게 얘기하면 상황 맥락보다 좀 더 큰 그림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 세대, 지역, 문화적인 요인들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1쪽에 나와 있는 예시 대화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좀 더 쉽게 받아들여 보도록 할게요. 고모와 주연이의 대화예요. 고모가 아이고 우리 주연이 고모 집에 오랜만이지 너 주려고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 많이 먹어라. 자, 그러자 주연이가 고마워하면서 쌀을 새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라고 답을 하죠. 자, 고모가 그게 아니고 여기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 농사를 지어 생활했기 때문에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단다. 주연이가 이제 알겠네요 라고 하면서 우걱우걱 잘 먹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대화에서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은 쌀을 뭐 한다는 말이죠? 쌀을 사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주연이가 한국 사람인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연이와 고모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죠?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주연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서울 같은 곳에서는 쌀을 사다 라는 것을 영어로는 buy의 의미로 써요. 반면에 쌀 농사를 짓는 농촌 지역에서는 쌀을 사다를 영어로 sell, 팔다, 우리말로는 팔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121쪽. 밑에 바닥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할게요.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림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자, 먼저 왼쪽 그림 여기 아주머니께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쯧쯧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무슨 차이를 나타내죠? 세대 차이를 나타내죠. 자,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 거의 임금님표 10첩반상을 차려놓고 한국인이 얘기해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자, 그러자 외국인이 허걱 턱을 빼고 놀래고 있죠. 자, 지금 외국인은 뭐를 이해 못하는 걸까요? 바로 한국인의 겸손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담화, 대화의 내용 자체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자, 121쪽 밑바닥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고양이 박사님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담화가 뭘까? 담화란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다. 자, 다음에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그리고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왕별을 그리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으로 120, 121쪽 학습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기에는 뭔가 허전하죠? 내용이 너무 짧았잖아요.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교과서 120, 123쪽 내용을 배울 텐데요.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업 영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글 문서 안에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교과서에 필기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필기 검사는 또 다음 등교 시간 때 선생님이 아주 빡빡하게 할 거니까 빼놓지 말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공부해 갑시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주세요.